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그동안 한다 안 한다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방침을 굳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어민들도 바다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 국제환경단체도 해양 오염을 우려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충분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환경과 건강,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염수의 방류는 우리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바다 방류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동과 영주 시내 거리에 주황색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인데요.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잠시 후 안동경찰서 황만희 교통관리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국감에서부터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라임 옵티머스 투자 사기 건인데요. 우선 예.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좀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예, 일단 그 나임하고 옵티머스는 두 개의 투자 운용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는 아니고요. 각각 그 사모펀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사모펀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모펀드로 각각 운영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임하고 옵티머스가 각각 독립된 운영된 투자인데 이 투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환매가 중단되게 되죠. 환매 중단이라고 하면 그건 결국 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이 실현이 안 되게 되면 결국 환매가 중단되게 되고 부실한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걸 구입했을 때는 투자한 금을 다 손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투자했던 분들 뭐 한 4,000명, 6,000명 이런 분들이 다 손해를 보셨고 거의 뭐 이제 돈을 못 찾는 상황이 돼서 2조 원 정도의 그 재산상 피해가 난, 그래서 결국 운영한 사람들이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펀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그 운영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렇죠.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관계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 이런 의혹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다 구속돼 있는 예를 들면 처음 만들었던 김봉현 대표라든지 또 이모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기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뭐 서류를 만든 게 있고요. 몇 가지 서류 만든 것 중에 본인들의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류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냐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게 사기성으로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처분 또는 법적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류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자 치유 서류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본인들이 투자를 더 많이 끌어내고 또 수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즉 금융당국에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컨대 강기정 전 수석이 지금 논란이 되는 대상이 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요. 네. 그 회사의 전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래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지금 규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모 씨라고 하는 대표죠. 대표를 통해서 그 돈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기정 전 수석은 자기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모 씨하고 강기정 수석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잠깐 만난 적은 있다. 20분 정도 만났는데 그 20분 동안 만났는데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다 수색을 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외부인이. 그렇죠. 어떻게 돈을 5천만 원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겠냐. 강기정 수석은 그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하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누구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야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라임 사태와 비슷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여러 유명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있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있는데 이들이 정말 연루가 됐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감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 감사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고문을 하시면서 이재명 현 지사를 만나서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제 물류센터를 하나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게 해달라.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난 건 맞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났고 그런 청탁이 오간 적도 없다. 그리고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달라 이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지금 낮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냐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 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더더욱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복합기라고 이제 뭐 복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기계를 임대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15만 원, 11만 원, 11만 5천 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되니까 6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당의 대표고 만약에 청탁을 받고 로비를 받았다면 그 60만 원 받으려고 로비를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뭐 로비용으로 또는 청탁용으로 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연유로 그럼 그 복합기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임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실 관계자가.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게 들어오게 됐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60만 원, 70만 원이 뭐 로비 대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나 아니면 청탁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건이 의혹이니 왜 어떤 연유로 그 복합기가 이낙연 대표실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지시한 상태고요. 검찰의 수사력도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검찰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5명의 특수부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총장이 좀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걸 이제 법무부에 요청을 했어요. 수사 인원을 좀 보강하는 부분을. 그래서 법무부도 그걸 받아서 5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대부분 다 금융 관련된 수사를 했던 분들이고요. 최순실 사태에서도 수사를 했던 분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단정적으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사를 지켜본 뒤에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 도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는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 의석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동의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이 훨씬 많은 인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또 하나 이제 특검을 하려면 여론도 일정 부분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그 국민 시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여론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의혹은 있지만 실체적으로 결정적 한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서 특검 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를 보지도 않고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를 내서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보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이제 파기환송심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고요.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그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한 내용을 적극적인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강제로 입원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그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좀 홀가분한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가도에 이제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그 재판 또 그 소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죄로 확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가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도정 그리고 대선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물론 뭐 이낙연 지금 대표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 유리한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는데요. 검찰이 현역 의원을 24명이나 기소했습니다. 앞으로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몇 명이 과연 그러면 당선 무효형, 즉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든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103명 정도 지금 의원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몇 명, 한 3명, 4명만 빠지면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의석수가. 그렇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가 사활이 걸릴 건데, 문제는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빨리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법원까지 분명히 갈 거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야 뭐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시간을 끌 텐데, 뭐 가능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만약에 뭐 이분들 의원직 다 끝나는 4년 다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1년 안에 재판이 끝나서 잘못을 있다고 하면 의원직 박탈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는 7명, 10명 이렇거든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전국 주도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마련한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과 영주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주변 거리에서 주황색 전동 킥보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한 사설업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미 이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동경찰서 황만희 교통관리계장 연결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거리에서 주황색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도시에서 많이 보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인데요. 지난달부터 안동과 영주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동 지역은 9월 26일부터 공유 킥보드가 약 한 130여 대와 그 외 영주 지역에서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용해야 할까요? 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특히 내리막길 및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야간에 역주행 등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네. 안전모 착용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말이죠.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게 술을 마시고 이 전동 킥보드를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 사용은 그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뭐 어떤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자동차로 음주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동에서는 음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과 음주운전은 수시 등 주사함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0.03% 이상. 네네.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가 아스팔트 등에 부딪히면 심각한 상처가 발생하여 목숨까지 이룰 수도 있으며 안전모 착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요, 두 명이서 함께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승차 정원 초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안동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이 또 이용하기도 하던데요.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또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가족들이나 선배들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므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잘 챙겨봐야 합니다. 네.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운행해서 또 보행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차도에서도 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행 법률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가운데 어느 곳으로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전동 킥보드는 이륜 자동차와 같이 하위 차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이용 연령도 낮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도 시속 25km 이하 총중량 30kg 미만인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나 우측 길 가장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 사용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및 2인 탑승을 금지하시고 신호 진수 등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밝은색 옥등을 입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경찰서 황만희 교통관리계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연 씨. 네, 10월이 딱 절반 지나가자마자 순식간에 찬바람이 강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이 다소 좋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늘빛이 좀 어둡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좀 서늘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이제는 고민 없이 도톰한 외투를 꺼내 입게 되는데요. 가을 기온을 내일도 완연하겠습니다.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는 가을철엔 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온 변화에 적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많이 쌀쌀하지는 않아서 이 계절을 느끼기는 좋겠습니다. 단 요 며칠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사고 포함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5km 상공에서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밤 동안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때이른 가을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주말부터 이번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지난해보다는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강도도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한파 일수도 0.4일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는 훨씬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7도, 한낮에 20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13도, 체감온도는 14도, 습도는 81%입니다. 날씨였습니다.